안녕하세요. 이정철 약사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비타민 B군 영양제를 굉장히 많이들 복용을 하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비맥스 베타 그리고 벤포벨 B도 있고 임팩탐 시리즈라든가 레릿 B도 있는데 이런 비타민 B군 제품들 비교 영상을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는데 그 영상의 댓글들에 보면 부작용과 관련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예 이런 비타민 B군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Q&A 영상을 따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이 아마 다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건 비타민 B 복용 시 가장 높은 빈도로 겪는 부작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증상을 일으키는 유력한 용의자로는 바로 비타민 B1인 티아민을 꼽습니다. 특히 티아민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프루스털 티아민을 복용했을 때 이러한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프루스털 티아민이 들어있는 제품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비타민 B3 역시 위장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평소에 이런 증상을 내가 겪었다라고 하시면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비타민 B1을 프루스털티아민이 아닌 다른 형태, 예를 들면 벤포티아민과 같은 형태로 들어있는 그런 제품으로 바꿔서 복용을 해본다. 그리고 두 번째, 비타민 B1과 B3의 함량을 기존에 복용하셨던 약품에 비해서 조금 낮은 약품으로 바꿔서 복용을 해본다. 그리고 세 번째, 알약의 크기가 조금 더 작은 약으로 선택을 하셔서 식사와 가깝게 그리고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을 해본다가 되겠습니다. 이건 나이아신 플러시라고도 부르는 비타민 B3 나이아신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사실 국내 일반 의약품에 들어있는 비타민 B3의 형태는 나이아신이 아니라 니코틴산 아미드라는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니코틴산 아미드와 나이아신은 비슷한 가족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니코틴산 아미드는 홍조를 유발하지는 않아요. 반면에 여러분들께서 일반 의약품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해외 직구 제품을 사서 복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안에는 비타민 B3가 나이아신의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홍조라든가 자결감 같은 걸 느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역시도 굉장히 고용량의 나이아신을 먹었을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긴 해요. 어쨌든 간에 가능성이 있는 건 비타민 B3 나이아신이다 라고 알아두세요. 의외로 비타민 B군을 복용하시고 이러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비타민 B군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면에 방해를 주는가에 대해서 밝혀진 명확한 근거라는 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유추를 좀 해보면 비타민 B군이라는 게 우리 몸의 대사를 막 활성화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한 상태여야 하는 그 수면에 방해를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B를 저녁에 복용을 했더니 나는 잠을 좀 설쳤다, 잠을 잘 못 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녁 시간을 피해서 복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또 반대로 저녁 또는 잠자기 전에 비타민 B를 복용을 했더니 저는 꿀잠 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어요. 사실 제가 그런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부르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의 전구체로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세로토닌의 생성에 바로 비타민 B6가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B6 자체가 좀 예민한 느낌이라든가 불안감으로부터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월경전 증후군에도 좀 예민한 느낌을 좀 가라앉히고 컨트롤할 목적으로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을 함께 사용을 하곤 하죠. 이와 관련해서 비타민 B6의 결핍 또는 부족이 불면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도 실제 존재를 합니다. 아무튼 이 비타민 B군의 복용과 불면 또는 숙면은 개인차가 좀 클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안 피곤하려고 먹는 건데 더 피곤하다라고 하니 이건 정말 억울하죠. 그래서 저도 자료를 좀 열심히 찾아봤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다만 비타민 B5인 판토텐산의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 문구 중에서 weakness와 lack of energy라는 부분을 찾을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타민 B군을 복용하고 더 피로감을 느꼈을 그 당시에 평소와 다르게 어떤 바뀐 환경적 요인이 있다라고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이 노란색 형광빛을 띠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비타민 B9는 보통 수용성으로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된 다음에 쓰일 만큼 쓰이고 남는 부분은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돼요. 자, 비타민 B2 역시 마찬가지로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분명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소변이 노란색 형광빛을 띠게 되는 겁니다. 자, 가끔은 굉장히 놀라셔서 제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비타민 B6인 피리독신을 하루에 500mg에서 2000mg 정도의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을 하셨을 때 손발이 저리 타거나 감각이 좀 둔해지는 감각신경병증 또는 신경병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조건 고용량이라고 해서 또 다 좋은 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여러 가지 영양제를 복용 중이다라고 하시면 그 안에 비타민 B6 피리독신이 중복이 되진 않는지,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고용량이 되지는 않는지를 한 번쯤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타민 B6 피리독신의 장기간 복용은 하루 복용량 기준으로 200mg 정도를 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한 100mg 안팎으로 복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 권해드리고 싶어요. B3 나이아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이아신이 꽤 많이 나오죠. 나이아신은 혈액 중에 요산이 소변을 통해 바깥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습니다. 자, 그러니까 활동성 통풍 환자가 나이아신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 통풍 발작이 재발을 할 수 있다라든가 증상이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앞서 홍조 부작용 때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비타민 B3의 형태 중에서도 나이아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만날 수 있는 니코틴산 아미드에는 해당하는 내용이 사실 아닌 거죠. 그리고 나이아신을 먹는다라고 쳐도 하루에 3g 이상이라는 굉장히 고용량을 먹었을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평소에 복용을 하는 그런 비타민제에 들어있는 용량과는 거리가 조금 있는 셈이죠. 그렇지만 개인차라는 건 언제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잘 체크를 하셔서 복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평소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이다 라기보다는 이런 연구가 굉장히 소수이지만 존재한다 라는 정도의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백내장 이슈입니다. 이러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했더니 고함량 비타민 B를 포함하는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의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백내장의 위험도가 조금씩 증가했다. 특히 65세에서 74세 참가자에서 통계적으로 조금 더 유의미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사실 이건 코호트 연구라 신뢰도 측면에서 분명 한계가 어느 정도는 있고요. 오히려 비타민 B 복용이 백내장 위험도를 낮춘다라는 연구도 존재하기 때문에 명확한 정답은 있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건 건강한 젊은 성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만 고령, 가족력 등 백내장 위험도가 높은 경우라면 이러한 연구도 있기 때문에 굳이 고용량을 장기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폐암 관련입니다. 비타민 B6와 B12의 고용량 섭취가 고령의 남성에게서 폐암 발병률을 유의미하게 높였다라는 연구예요. 자, 그런데 이 역시도 코호트 연구이고 10년 이상이라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복용을 했을 때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오래 비타민 B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라기보다는 고연령층에서 흡연하시는 남성분들에 한해 자, 비타민 B6나 비타민 B12를 너무 고용량으로 오래 복용하는 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비타민 B군은 사실 좀 고용량으로 복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다 흡수되는 것도 사실 아니고요. 또 체내에서 쓰일 만큼은 쓰이고 필요량 이상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 이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경우는 잘 없어요. 하지만 약물 부작용이라는 건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 사람마다 몸 상태는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기억을 좀 해 놓으셨다가 본인들에게 적용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됐을까 모르겠네요.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